사회부 김지영 기자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거 뭐 자고 일어나면 누구나 알 법한 그런 유명한 법조인들이 계속해서 화천대유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조인이 대거 참여할 정도로 법적 분쟁이 많은 회사입니까? 왜 그런 거죠? 이 법조인 인맥의 중심에는 그 화천대유 대주주, 즉 언론인 출신 김모 씨가 있습니다. 네. 30년 가까운 법조 기자 경력을 토대로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의 수명의 법조인을 참여시킨 겁니다. 일단 천화동인 1호는 김 씨 본인의 소유고 2호와 3호는 김 씨의 부인과 누나가 각각 출자했습니다. 4호는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민관 공동개발을 발표했을 때 동업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입니다. 네. 5호와 6호는 부동산 투자 관련 이 남 변호사와 일한 적이 있는 회계사와 변호사고 7호는 김 씨의 언론사 후배가 소유주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화천대유의 대표는 따로 있잖아요. 변호사 출신 이성문 씨인가? 맞습니다. 네. 이 씨가 대표로 따로 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자료를 보면 이 씨가 화천대유나 그 관계사 천화동인에 직접 지분을 투자한 기록은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천억 원 상당의 배당을 받은 천화동인은 모두 대주주 김 씨와 그 가족 또 변호사 등이 소유주입니다. 현재까지 이 씨는 화천대유를 대표하는 대외적인 얼굴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씨는 대주주 김 씨의 대학 후배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번 의혹의 키맨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네. 이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치권에서는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대장동 민관 공동개발 사업의 설계자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에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주주 배당 방식을 설계한 당사자라는 주장인데요. 2014년 사업 설계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유 전 본부장이 묵살했다는 전현직 관계자들의 증언도 나온 상황입니다. 때문에 당시 사장 직무대행으로서 사실상 대장동 사업을 지휘했다고 볼 수 있는 유 전 본부장이 이번 의혹의 핵심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동안 사실 잠적설도 나왔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꿨다는 말도 나왔었고. 네. 그런데 오늘 어느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어떤 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 의혹이 불거진 초반에는 기자들과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이제 차단을 하면서 잠적설까지 나온 건데요. 그래서, 예. 일단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는 언론이 나를 잠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설명해달라는 언론의 요청에 응했는데 엉뚱한 기사가 나왔고 실무를 담당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연락을 더 이상 받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의 입찰 참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또 수익 구조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물어보면 된다며 책임을 돌린 겁니다. 네. 의혹의 핵심인 배당 설계에 대해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용역을 맡아 짜인 구조로 누가 임의로 정한 구조가 아니다라며 부인했고 또 민간 이익 환수와 관련해선 다른 제안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이랑 논란도 나왔는데 네. 이에 대해선 2010년 지방선거 직전 1기 신도시 연합회장으로 인연이 시작됐을 뿐 이재명 캠프에 가본 적도 없다며 언론이 본인을 이 지사의 측근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된 과정도 지금 사실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발 공고가 나오기 불과 일주일 전에 설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급조된 회사가 어떻게 시행권을 가져갔죠? 민간 사업자가 소위 그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임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심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예.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의혹의 중심에 있는데요.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인 정모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자 선정 바로 5개월 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사업자 선정 업무를 맡았고
화천대유가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아, 그 인물을 미리 심어놨다. 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총괄하는 부서인 전략사업실 소속으로 사업자 선정 당시 내외부 평가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변호사의 입사 시점, 또 맡은 업무, 또 남 변호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선정 절차가 정당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배당금을 받을 무렵인 올해 2월 퇴사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현재 남 변호사의 행방은 파악이 됐습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대장동 의혹 관련 인물이 이제 일부 잠적하거나 해외로 도피한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서 네. 출국 금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남 변호사는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미. 네. 특히 남 변호사는 2009년 대장동 사업을 공영에서 민영 개발로 바꿔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수원지검에 구속 기소됐는데요. 당시 변호인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난 법무법인 강남 소속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천화동인 6호 소유주 변호사 조 씨였습니다. 남 변호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거 피고인과 변호인 관계였던 인물들이 결과적으로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로 모이게 된 겁니다. 이거 파면 팔수록 다 얽혀 있는 게 보입니다. 복잡해요.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